부다페스트 클럽이 발표한 지구적 의식의 정신선언, 음? 이 상당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대한 문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니까는 온 세계가 아주 흔들거리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 부다페스트 클럽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The Club of Budapest, 이 부다페스트 클럽을 여러분들이 이거 구글에 들어가면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그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The Club of Budapest는 인류의 지성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클럽을 맨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어빈 라즐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3년 거의 30년 전에 아, 거의가 아니죠. 31년 전에 헝가리에 이런 국제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는 인류의 자원을 동원해서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이 부다페스트 클럽은 말이에요. 예술, 문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비공식 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협회는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등 수많은 나라의 지사를 이미 두고 있어요. 또 위원회 보내는 대사도 만들어내고 또 오른쪽에는 이 만들어낸 창설자 어벤 라졸로가 이 사람이 본래 예술가예요. 상당히 위대한 피아니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헝가리언 피아니스트 해가지고 옛날에 1950년에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네경을해서 이미 그때 발표를 했으니까 피아노 연주를. 그럼 이 사람이 단순한 예술가냐? 아니에요. 과학자예요. 내가 옛날 대우고등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시스템 공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주대학교 같이 가를 운영을 했는데 이미 그 시스템 공학의 그 초기 연구자예요. 이 부다페스트 클럽에는 아, 여러 사람들이 아주 멤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다라이 라마 사진도 있고, 어? 어? 뭐야? 그 생물학자, 무슨 뭐 과학자, 각 분야 예술가, 뭐, 이 직세트 미하이 같은 심리학자, 수많은 분의 아주 위대한 영웅들이 honorary members, 명예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You can change the world. 당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창설자 어벤 라줄로는 현재 92세예요. 전에 우리가 발표했던 그 요한 하리의 저 하리보다 두 배 이상 나이가 많죠. 미국의 과학 철학가고 본래 헝가리 태생인데 시스템 이론가고 클래식 피아니스트고 그리고 이 사람이 Manifesto on the Spirit of Planetary Consciousness 여기에 대한 아, 발표자인데 이미 이거를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IMF 직후에 내가 마음이 가장 후련할 때 이 사람이 쓴 인간의 미래는 행복한가라는 번역으로 나왔는데 원래 원서는 서드 밀레니엄이라는 책이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은 책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최근에 작년에 그 책을 내용을 거의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업그레이드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업그레이드 넣은 거 보니까 거의 바뀐 게 없더라고. 이 책의 선언은 간단한데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끝나는 건 의미가 없고 몇 채에 걸쳐서 나눠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런 거. 한 예를 들어 여기 멤버 중에 하나 젊은 멤버가 있어요. 폴리 히긴스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얘기 듣고 놀랐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20년은 어린데 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직장에서 말이에요.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이제 어, 소송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대신해서 3년간 소송을 진행하던 그 무렵에 항소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항소법원 창밖을 내다보면 그녀는 생각했다. 지구도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지구에도 훌륭한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변호사 활동을 그만두고 기업과 정부가 초래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제법을 옹호하는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박원순 변호사, 조영래 변호사 다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국에 그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생각을 하고 지구의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는 활동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감동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그 당시 내가 옛날 이 책을 사고 나서 맨 처음에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 유엔의 법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생태학적 살인을 국제 범죄로 인정해달라고 로비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낯선 얘기거든. 이걸 이제 그 규정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때가 이제 2009년경이에요. 근데 이때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에요. 어, 이코로시트라는 유명한 학술 잡지가 있는데 환경 생태학자죠. 세계에서 가장 앞선 1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묘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연녀의 아버지가 원래 2차 대전 당시에 기상학자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후 문제에. 그 어머니는 이슬과.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론만 공부를 해서는 이런 학자가 못 돼요. 엘빈 토플러는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가이면서 기상학에 아주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이 부다페스트 클럽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식인이었어요. 전부 다 지식인이야. 직지한테 미아이도 단순한 그런 심리학자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인문학자란 말이에요. 아, 그런 분이, 응? 이 오너럴 멤버예요. 명예 멤버예요. 자, 또 한 사람은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클럽에 각 분야의 그 전문가가 있는데 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마리아 스탁이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도 헝가리 출신의 예술 심리학자예요.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한 책도 12권 쓰고 논문도 150편 이상 쓰고 이런 그 위대한 학자입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멤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구적 의식의 정신 선언이라는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미 내가 이 책을 산 게 2000 IMF 직후니까 2003년인가 4년인가 이때 샀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걸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잡지에 실었어요. 새롭게 요구되는 생각과 행동. 이 Manifesto on the Spirit of Planetary Consciousness는 World Future, 세계의 미래 이런 잡지에 말이에요. 특집호에 실린 거예요. 2023년 3월에 부다페스트 클럽 특별호가 실렸어요. 여기에 지금 내가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얘기하려는 이 선언이 실린 겁니다. 먼저 플래니터리 컨시스너스 어떤 지구적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하지 않은 채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체계의 전환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사실을 알고 통계를 아는 것 이상의 감정 이입적 일치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순한 학자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감정, 모든 영성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몇 년 전에 내가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 보셨죠? 인간이 말이에요. 지구에 살 수가 없으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기 위한 위대한 모험으로 그런 그 아주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내가 보면서도 내가 이 선언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의식 개발에 필요한 두 가지는 뭐냐? 두 가지 조건은 뭐냐?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며 관심을 가지는 범위가 오늘날의 개인과 기업, 그리고 자기 국가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이죠. 자기 중심적 편협함의 차원에서 더 넓은 인류와 자연,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지구 중심적인 것을 고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의식 없이 새로운 천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의식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수신제가 최고 평천하라고 그러잖아요. 유교인님이. 예? 수신을 해서, 응? 제가 집안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어?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 이 수신제가 평천하는 유교에도 있고, 불교는 더 말할 거 없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부처님의 자비라는 거는 자기 자식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을 떠났잖아요.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고, 와이프를 돌보지 않고, 돌보지 않은 건 아니지. 인류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식을 돌본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선각자들의 생각이 이 시대의 어떤 최첨단 과학자들, 인문학자들의 모임이 선언한 거고 내용이 전혀 틀리진 않아요. 그럼 본문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본문은 12가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선언해요. 그래서 먼저 행성의식의 정신에 대한 선언문. 12가지 중에 행성의식에 대한,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티즌이에요. 지구시민의식이에요. 행성의식이라고 그랬지만, 플래니터리 컨셔스니스가 다시 말하면 글로벌 시티즌십이에요. 지구의식입니다. 행성의식의 정신에 대한 선언문. 1.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교차점에 도달한다. 2단계는 유목민과 정착민의 생활의 차이만큼이나 20세기 이전의 생활의 20세기 이전의 삶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삶과 지금 산업사회의 삶이 틀리잖아요. 모든 제도가. 어? 그거는 유목민과 정착민의 동굴에 살다가 또 유목민이 되고 또 유목민이 되다가 다시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 살다가 이런 차이만큼 근데 그런 차이라는 거는 수천 년하고 수만 년에 이루어진 건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말이에요. 어떤 그 봉건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들어간 거는 한 200년, 2, 300년밖에 한 300년 되나 기껏해야 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산업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말이에요. 지구촌 사회로 또 디지털 AI 사회로 들어간 거는 이거는 몇십 년 안 돼요. 근데 이 변화가 과거의 변화보다 훨씬 극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가 특히 안 돼 있느냐? 지식인들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못 배운 사람들은 막연하나 봐. 자연과의 어떤 일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짓을 안 합니다. 근데 히틀러 같은 놈들 아주 야만이 나네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세대가 이 행성에 사는 생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이 20세기 이전에 수만 세대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십만 세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세대는 이 지구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안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수소폭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아주 세상을 행복하게도 편리하게 만들지만은 결정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디지털 시대를 열었잖아요. 이 디지털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전부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발전소 폭탄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30층, 40층에 사는 사람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요. 얼마나 위험해. 이 시대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각 세대, 아파트에 사는 모든 세대, 그리고 아파트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바람직하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가진 이성의 힘을 넘어서는
사랑과 연민과 연대의 힘이 요구된다. 이게 전통적인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 유교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지식과 사랑,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절실한 거예요. 만약, 다섯 번째는, 만약 우리가 낡은 가치관과 신념, 자기 중심적인 정신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구태의연한 목표와 행동들을 유지하게 될 거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말이에요. 깨닫지 않으면은 안 바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건의 표면을 넘어서 사건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경들을 느끼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표면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우리가 보이는 말이에요. 즐겁게 우리가 아이폰도 사용하고 즐겁게 AI도 사용하잖아요, 요새. 근데 그 밑바탕 깔려있는 논리, 돈 벌라는 논리 아니에요, 많은. 그리고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행동을 바꾸려는 말이에요. 그런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responsibility예요. 책임이야, 책임. 책임감 있는 삶과 행동이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인력에 필요한 거는 부자 대세요가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지구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돼요. 촛불 시민만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와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유전자라는 거는 이 소위 이 농경사회보다는 이 소위 이 소위 유목민 시절에 그런 기껏해야 그 정도 자극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유전자는 한 세기 동안에 0.5% 정도밖에 안 바뀐다. 근데 그렇게 변해가지고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못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의 경제사회 기술 환경은 우리 자신의 창조물이며 오직 우리의 정신을 21세기 사회에 맞도록 진화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전적 재능을 넘어서는 능력을 키울 책임이 있다. 이게 아주 이 시대에 말이에요. 이게 어빈 라젤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위대한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그 뭐죠? 거기 누구냐? 아, 내가 전에 많이 그 강의한 젊은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 과학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똑같이 유전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칠항파랑 지속적인 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다. 이 다양성은 말이에요. 지속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와 신념, 생활 방식 및 포부에 대한 적절한 존경심을 가진 국제적 문화 간의 접촉과 교류에서 나온다. 그런데 평등은 획일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문화가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다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책 한 권, 책 두 권 갖고 내용을 다 포용을 못하겠죠. 이 소위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거 우리가 깊이 있게 이걸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구강식팡은 인간에게는 의식주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거는 먼저 책임감이다. 보수를 받는 거, 자기 존중감이라는 거, 사회적 호평보다도 더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위험을 이해하고 말이야 추구해야 할 이상과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복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99.9대 99.99대 0.01의 세상이 너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과 복지를
해치잖아, 이 자식들이. 엄청난 세상 지구의 불평등을 만들어. 이거 바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개인과 집단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그 탐욕스러운 자들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지. 그다음에 국민으로서는 우리 지도자가 다른 국가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국민은 독일의 국민은 치첸이라는 나라야, 이란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은 음? 자기의 내셔널리티를 넘어서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태극기를 막 들고 태극기 지도 어떤 뭐야 그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의 한 기업과 CEO로서 그 이사나 부장으로서 말이에요. 기업의 목표가 이윤과 성장에만 맞지 말고 사회적 목표에 맞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멜컴 모드리지 모델을 나오고 딱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인류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는 비폭력 문화를 깨우치고 연대 그리고 경제 문화 사회적 평등의 문화를 채택해야 된다. 감성을 살아야 돼.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감성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혼을 지닌 인간으로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영혼이 모든 표현의 우월감을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에도 여러 가지 위대한 영혼이 있잖아요. 고약한 영혼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위대한 영혼을 얘기하겠죠. 인도의 위대한 영혼들은 간디가 있는데 그 후에 니르나 이런 사람들은 간디의 식들어오면 발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폭탄도 만들고 원자 폭탄도 만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인도 시민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아, 그렇게만 나가다 다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11번째 어떤 차원의 얘기는 이 선언이죠.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이 지구적 차원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 글로벌 시티즌이 안 되면은 다 소용없는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제레미 리슈퍼 이런 사람들은 다 글로벌 시티즌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천재적 두뇌를 가진 글로벌 시티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미국 같은 미국 의회에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의회에서 이 사람과 같이 뭔가 조인트 해서 뭔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난 이재명이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마지막으로 학교나 교사, 정치 및 사업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들이 그러나 이들이 지구 시민의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그 뭐야 대법원장이나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사들이나 우리나라의 그 정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글로벌 시티즌 생각이 있겠어요? 이런 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은 보통 큰 욕심이 없는 각각의 시민적 각성을 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어떤 이해타산 갖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갖고는 이 세상을 못 밀어나가요. 이 선언은 12가지인데 이게 전부 쉬운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지가 욕심만 조금 버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부다페스트 클럽에서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교수와 지식인, 정치 및 사업자들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들이 지구 시민 의식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런 힘은 본질적으로 욕심을 적은 시민적 각성을 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소위 12가지 어떤 지구 행성적 의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